자, 보겠습니다. 42페이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입자 대표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회의하고 이제 결정, 회의의 어떤 개최, 회의의 어떤 소집, 그 어떤 결정,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자, 대표의 회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일단, 입자 대표 회의는요,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가 기본 원칙이죠. 1번 맞습니다. 2번 보시면 회장이 소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대 구성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의 청구 또는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청구가 있으면은요 회장은 해당 요청일로부터 14일 안에 대표를 소집을 해야 된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3번 이럴 때 요청이 있으면 불구하고도 회장이 소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소집하고 회장 업무를 이제 대행한다 해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일반적인 회의의 소집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을 통해서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등. 자, 그런데 그 밑에 4번 딱 보세요.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입주자 등이 아닙니다. 등이 아니고 그냥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서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수선 계획 수립과 조정사항은 입주자 10분의 1이다. 위에 보시면 일반적인 사항들은 입주자 등 10분의 1이다. 그래서 구분을 요 두 가지 꼭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해서 이제 4번 지문이 X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5번 보시면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겠죠. 이것을 관리주체한테 보관케 한다. 해서 입주자 등이 보자하면 보여준다. 라고 합니다. 5번 지문 맞습니다. 자, 입대 구성원들, 동대표들 교육을 실시하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 교육은요,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우리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 교육은 시도에서 한다가 원칙이지만, 이 동대표들 교육은 시군구청장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 뿐 아니고, 입주자 등이 희망을 한다. 관리 주체도 포함되겠죠. 희망을 하면 역시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을 할 때는 10일 전까지 교육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해서 맞습니다. 집합 교육이 원칙이죠. 하지만 관리가 가능할 때는요,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질문 X는요, 요 교육 비용이죠. 교육 비용은요, 입주자 대표의 운영 경비죠. 입주자 대표의 운영 경비에서 부담한다가 원칙이고, 입주자 등 관리 주체는 그들 본인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필요할 때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우리 시군구청장도 부담을 할 수 있다. 지원도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강 비용은 입주자 대표의 운영 경비가 원칙이고, 입주자 등에 대해서는 그들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본인 부담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10번 문제 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입주자 등은 동대표 선출과 임원 선출의 공정한 어떤 확인을 위해서 선관위를 구성한다. 맞습니다. 자, 선관위원은요, 5명 이상 9명 이하가 원칙인데, 500세대 미만일 때는요, 3명 이상 5명 이하가 아니고, 역시 이것도 9명 이하죠. 9명 이하. 그래서 2번 질문 정원에서 X네요. 자, 선관위의 의결은요, 그들 구성원 재적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결정한다 해서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은요, 이 선관위 위원장이 동대표들의 전과 경력 확인을 위해서 동의받아가지고 이제 범죄 경력 확인을 합니다. 해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 구성이 안 되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이제 그 일을 맡고 회장도 없다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장이 각종 어떤 범죄 경력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선관위 위원들의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당연히 출마 못하겠죠. 선관위 위원 안 되겠죠. 그들 식구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 피안정 후견인 분들 판단이 잘 안 되니까 결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받고 폭언 안 되신 분이죠. 이분들은요, 돈이 없어서 어떤 돈 문제가 아니죠. 사람 뽑는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 파산 선고받고 폭언 안 되신 분들은 결격 사유, 선관위 위원회 결격 사유는 아니고 동대표 결격은 포함이 돼도 선관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X네요. 다음에 4번, 5번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관리 규약에 관한 설명과 첨가서 문제 중요하죠. 한 문제가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자, 1번 관리규약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관리규약에 준칙이 있죠. 준칙은 누가 정합니까? 시군구청장이 아니죠. 시도지사가 정한다. 시도가 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저기
뒤에 가시면 집합 건물에서의 표준규약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고 지역별 표준규약은 이제 시도가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일반적인 공동특획관리규약 준칙은요 시도가 정합니다. 1번 질문 X네요. 또 2번 보시면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은요 대표회의가 아니죠. 입주자 등이 정한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X네요. 또 3번 보겠습니다. 어딥니까? 최초의 관리 규약은요, 사업 주체가 제안을 하죠. 그 제안한 것을 입주 예정자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가 서면 동의해서 결정을 하죠. XX네요. 그 다음에 비의무에서 의무로 전환이 딱 되었다랍니다. 이때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서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관리인이 제안해서 해서 어쨌든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입니다. X네요. 또 4번 보시면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관리 계획을 체결할 때 사업 주체가 관리 규약의 제정안을 제안하죠. 그런데 입대 구성이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임대차 계약 체결이 필요할 때는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규약의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죠.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입니다. X고요. 5번 보시면은요. 대표의 회장, 또 재정일 때는 사업주체, 비의무에서 의무로 전환되어지면 관리인이 이 30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신고한테. 맞습니다. 자, 또 만약에 전환 공동주택인데 관리인이 재정 신고를 안 한다, 규약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수로 신고할 수 있다 해서 뒤에 5번 질문은 다 중요하고 맞는 문장이죠. 이렇게 해서 관리규약 부분 보시고요. 2번 보십니다. 관리규약 또 설명이네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효력이 당연히 없다 있는 것이죠. X네요. 사업자가 준칙을 정하면 안 되겠죠. 시군구청장이 준칙을 정합니다. 3번 보시면은요. 전환 공동주택일 때는요. 관리인이 재정 신고 안 한다.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 신고한다 해서 이거 맞는 말이네요. 층간소음에 관한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누굽니까? 환경부와 공동불행이죠. 해서 4번 질문 또 X고요. 5번 보시면은요. 동대표자 선출 등 할 때에 보시고 동대표 선출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할 때는요. 서면 방법을 우선적 이용이 옛날 얘기고 지금은요.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 이용입니다. 전자적 방법. 해서 5번 또 X고 3번만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준칙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입주자 등의 상호간에 상반 이해되는 상의 조정 업무. 이 준칙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해 상반 사항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애들 키운다, 개를 키운다, 각종 사항이 다 있어. 이 해당 그 케이스별로 다 별도로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의 임원들이 모여서 고민해야 되지. 이 관리규약 준칙에 일괄적 담을 수가 전혀 없죠. 전혀 없어. 그래서 1번 질문은 규약이란 그 내용 속에 각종 이해 상반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담을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2, 3, 4, 5번 보시면요. 특히 5번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담아놔가지고 이제 층간소음 일정한 그 소음 기준 이상이 딱 되어지면은요. 에 대한 벌금 낸다. 이런 사항들 준칙에 담아놓을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질서 물란 환자에 대한 조치 사항들 법령처럼 준칙은요. 일종의 뭡니까? 공동규약 관리규약으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일종의 재판할 때 충고가 되는 일종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관한 사항들 다 담아놓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네요. 1번만 아니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가 정한다. 1번 질문 맞네요. 자, 입주자 등은 준칙을 참고해서 규약을 정한다 해서 맞습니다. 맞고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자 지위 등을 승계한 자한테 효력이 있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자, 또, 이 입주자 등은 입주자 등 소통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자율적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필요한 각종 어떤 자율 조직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해서 맞습니다. 자, 5번 질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재활용품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죠. 관리비 지원은 안 되죠. 지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비 지원은 규약에서 정하고 있거나 또는요.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리주체가 정한다. 아니죠. 주체는 못 정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규약으로 정하거나 규약의 범위안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비용 지원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치가 나오네요. X입니다. 어분제물 X가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층간소음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